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부 LH 직원만 지금 14,000명을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단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있다. 이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과치고는 1차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좀 옹색하다 이런 평가가 좀 비판적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본색원을 하라고 몇 차례 강조한 것에 비하면 그렇다면 허전한 느낌, 빈약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정부가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런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가? 우선은 서둘러서 진화를 하겠다는 1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하지만 문제는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적 정보를 빼돌려서 돈을 벌려고 했다라고 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부와 LH에서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국토부와 LH의 고위직에 있어서 이런 고급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과거 검찰 같았으면 그 라인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서 수사를 했을 거고, 네. 그리고 말단 직원들, 여기서 지금 거론하는 20명은 전현직 실무자들 위주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가지고는 국민의 성난 민심을 좀 달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한 발 더 나아가면 사실 이게 지금 수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20명조차도 수사로 연결되면 기소까지 가는 거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걸 본다면 이번 1차 조사 결과는 용두사미에 불과하다. 과거 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 당시는 이 혐의자가 10,000명, 20,000명에 달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불과 20명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과연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이 20명 가운데는 지난번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13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1차 조사 결과, 물론 이제 그 직원과 공무원 본인들의 이름으로만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7명만 더 찾아낸 결과이기도 하죠. 물론 수사단의 또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갖고는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영향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4.7 재보궐선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이슈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가덕도 신공항도 있었고요. 후보 단일화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만 지금 LH 사태가 덮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영향이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여당에게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네. 정부 정책의 실패든 아니면 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불거졌을 때, 더욱이 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때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이 고급 정보를 빼돌려서 자신의 어떤 부를 더 축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도덕성. 근데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책임이 왜 있느냐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서 한번 짚어볼 만한 대목이 있는데, 자, 지금이 이제 개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 시대에는 부동산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땅을 사서 땅을 불리고 그걸로 2배, 3배 이렇게 재산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이 땅이라고 하는 거 외에 투자할 것이 마땅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개발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어떤 환경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완성 단계에 왔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이러한 땅 투기를 목도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정책도 실패했지만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 어떤 기강회의랄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그것은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었던 당사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고, 또 1가구 2주택자가 청와대든 정부 부처에 버젓이 들어가서 고관 대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이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그럼 우리만 죄가 있는가? 이런 허탈감을 LH 직원마저도 느낄 수 있을 법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의 파장, LH 사태의 파장은 정부, 민주당에 굉장히 큰 어떤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부 부담이 커서일까요? 이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당시 야당이 반대해서 좌절했다. 그때 통과됐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과거 적폐, 야당 책임도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공정과 불탈법을 바로잡아서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워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좀 속이 좀 타겠죠. 아무래도 국민적 어떤 반발이 비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박영선 의원처럼 내가 우리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법안을 냈는데 과거 지금 현재 야당이 반발해서 결국은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이런 사태가 비춰졌다. 이거는 이제 야당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런 사건, 투기에 관련된 사건은 지난 정부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 정부, 지난 정권을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이 원하는 답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 탓을 하는 것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과거 정권을 탓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잡았고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과거 탓만 하고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투기 의혹 같은 것도 부동산 네. 정책도 왜 바로잡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답을 제시하기가 너무 궁색한 거죠. 특히나 지금 민주당은 양이원영 의원도 있고 김경만 의원도 있고 양향자 의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다른 정당을 탓하거나 과거 정권을 탓한다는 것은 네. 올바른 해법 제시가 아닐 뿐더러 선거를 앞두고 급급하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행태가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선거 국면이라 그런지 음모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 LH 사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기 방해가 돼서 이렇게 좀 그쪽에서 터트린 것이다라는 그런 음모론도 있고요. 또 하필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했을 때 이 같은 일이 기다렸다는 듯이 불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음모론들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음모론은 그저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게 네.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강용석 씨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죠. 네, 이분이 이제 이재명계에서 누가 이 의혹을 제보했다더라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재명계라는 자체도 불투명합니다. 네. 누가 이재명계인지 이재명이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재명계라는 게 어느 선까지를 계보로 우리가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죠. 그리고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시민단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인과 연계돼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제기되는 의혹인데 그것은 상당히 좀 근거가 굉장히 박약한 네.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 유재일 씨라고도 있죠. 근데 이분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차기 유력 대선 주자가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굳이나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혹은 아니면 이것이 만약에 드러났을 경우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연루돼서 혹은 이렇게 계략을 만들었다 이거는 터무니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 타이밍은 조금 우리가 한번 해석의 여지는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전격적으로 사퇴한 이후에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술렁이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들이 막 부각되고 있는 차원에서 새로운 이슈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이슈에 대한 물타기 혹은 기존 이슈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볼 수는 있다. 그런 지점에서 이슈 물타기라고 하는 지점에서 본다면 다소 어떤 의혹 제기는 가능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 지금 이런 의혹 제기 음모론으로 시작을 하자면 끝이 없는 게 만약에 야권에 있는 인사가 추가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거나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그럼 완전히 이 어떤 특정 정파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음모론은 그저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